자, 이제 도시개발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3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거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복수 정답이에요. 2번, 4번이 틀렸거든요. 자, 2번.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50만이거든요. 근데 100만 쓴 게 옛날 규정으로서 틀리라고 내는 거지. 예. 왜 100만을 틀린 지문 쓰냐 그러면요. 도시개발법에 또 100만이 또 있죠. 어디서 나오나? 공청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는데 단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거든. 그래서 그 헷갈리라고 이렇게 틀리게 낸 거죠. 4번 보시면은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야.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야. 지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틀렸고요. 1번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면적이 얼마인가?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는 면적 다 외워야 돼요. 예.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동시에 하지만 시가지를 조성하는 건물이 별로 없는 곳이나 공모할 때는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들, 예. 그리고 공모할 때.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이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8번에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기. 3번을 한번 보시면은 칠학지구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을 별도로 정한다.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은 면적을 그때그때 별도로 정합니다. 3번이 옳은 거. 1번 도시지역 외지역은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단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 2개를 갖췄을 때 초등학교 용지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할 때는요.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다. 2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죠. 원칙은 개최할 수 있다. 100만 이상일 때는 개최하여야 한다. 4번 조사 측량이 기초조사입니다.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기초조사 3개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그때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필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요. 기초조사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히 필요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 반드시 체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39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5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요. 이때 토지 소유자는 시행사를 말해. 시행사.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때 토지 소유자는 땅 주인들을 말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5번이 옳은 거다. 그래서 5번의 토지 소유자, 뒤에도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학생이 헷갈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1번 도시개발조합의 시행자는요. 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이다.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받은 자는요. 1개월 내에 수용 여부 결정해서 통보죠. 1개월 내 6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자는요.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이제 40번 문제를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이에요. 개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5번 지문 딱 보시면은 우리의 본격적인 시가지 조성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 즉 100만 평을 말해. 그래서 100만 이상이면 안 되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요. 실시계획이 아니라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능 그 중에서 찾아보세요. 위락 기능. 제가 좋아하는 것은 교육 기능. 하여튼 이 나성동 주변은 전부 다 이 위락 기능. 그렇죠. 휘황찬란해 봐요. 휘황찬란. 놀고 먹기 진짜 좋은데요. 자, 거기 1번 지문 보시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 계획의 본래 명칭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본래 명칭이죠. 2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요.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왜? 국가나 지자체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거든. 3번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는 개발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해라. 4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요. 환지 방식이야. 수용 방식 틀리게 나오죠? 동의를 받아야 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41번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5번 지문을 보시면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등등에 대한 세부 목록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4개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시간 오래 걸리는 건 4개.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요 세부 목록.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세입자를 위한 거. 임대주택. 그 다음에 순환개발 4개. 4개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계속 시험에 언급되고 있죠? 예, 4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적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1번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30% 이하를 40%, 50% 계속 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환지 방식 시행할 때는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번도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 우리 개발 계획 내용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개발 계획은 끝에가 계획으로 끝나는 게 개발 계획 내용에 다 포함돼. 인구 처리 계획, 교통 계획 다 포함되는데 계획인데 포함 안 되는 거.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 안 나온다. 실시 계획도 개발 계획 내용에 포함 안 된다. 판지 계획도 개발 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 계획 내용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어떤 방식 하는지가 포함된 거, 교수님께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왜? 학생들이 개발 계획 내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안 나오는 거 저 세 개만 외운다고 간파를 하셨어요. 간파하셨어. 그래서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시행 방식이에요. 시행 방식. 수용이냐 환지냐고. 사업 시행 방식은 개발 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42번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약간 반항적으로 대답을 하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42번 해제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거 찾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1번을 보시면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 기출문제야.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아니야.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교수님이 이렇게 또 치사하게 냈어요. 실시 계획 보고 인가 딱 보고 그러니까 3년 보고 이거 맞는 줄 알아. 인가를 3년 안에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인가를 받았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미리 연습하면은 한숨이 안 나와. 그래서 1번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걸 대충 넘어가고 난 다음에 5번까지 읽었는데 없어. 다시 또 읽어야 돼. 막 그러고. 1번에 바로 있는데. 2번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지정이 목적 사업 달성으로 해제된 것으로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했을 때는 2년 내 개발 계획 수립 안 했을 때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네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역시 똑같은 거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2년 내 개발 계획을 수립했어. 그러면 다시 그날로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해야 돼. 안 했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보지만 목적 사업 달성을 해제될 때는 용도 지역 환원이 일어나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해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폐지도 일어나지 않는다. 43번이 거의 90% 출제확률 도시개발조합이다. 90%의 출제확률. 틀린 거 찾기 5번.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점할 수 없다. 조합 임원은 점할 수 없다. 금지. 1번.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이다. 정관 작성에서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인가 신청할 때의 동의 요건은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의 동의 요건과 같아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걸 바꿔놔서 총수 2분의 1. 무조건 앞에가 3분의 2, 뒤가 2분의 1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야. 제가 만든 거 아니야.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찾아냈어요.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요. 다른 조합원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의결권도 승계합니다. 한번 들어두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개 가질 수도 있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44번도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예. 틀린 거 3번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승인받아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 이거는 정비조합 얘기야.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다고. 예. 정비조합에서 추진위원회가.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요. 서울에 노원구에 있는 학원이 있었어요. 서울에. 강의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거야. 도시개발조합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가 추진위원회 위원이래. 도시개발조합에. 그럼 뭐야? 예. 본인이 합격 추진위원회 위원장 해. 지네들이 임의로 만든 거야.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임의로 만들었다니까. 침묵했죠는. 예. 내가 저분은 갈 길이 멀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합격자 모임이 안 보여. 예.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3번은 정비조합이 있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 1번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조합이 성립이 되면 무조건 조합원이 된다. 당연 조합원이다. 그 예전에 기출문제도 있었어요. 도시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X.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이다. 2번 도시개발 조합이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요. 지정권자에게 당연히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요. 4번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요. 도시개발조합은 지정 제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랬죠. 자, 45번 문제.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3번. 실시 계획은 누가 인가권자인가? 지정권자.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상 인가가 나와요. 도시개발법에서 인가는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와요? 몇 번? 3번 맞췄어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인가 첫 번째 어디서 나왔나? 도시개발조합. 조합 설립인가. 인가권자 누구야? 지정권자. 지정권자. 실시계획인가. 인가권자 누구야? 지정권자. 환지계획인가. 인가권자 누구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야. 그렇죠? 환지 계획을 행정청이 작성했을 때는 인가 안 받아요. 지네들이 작성했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작성했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45번에 3번이 틀렸고요. 아니, 옳은 거죠. 그게 틀렸죠. 그렇죠? 이거 환지 계획이 아니죠. 읽으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지네. 예, 환지 계획은 요거. 실시 계획인가는 지정권이 3번 틀렸고요.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개발 계획과 부합되게 실시 계획 작성해야 되고 2번 지문이 최다 출제다.
실시 계획은 당연히 대규모 건축이 나오겠죠?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실시 계획 인가 후에 받은 후에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자면 시행자 변경 사유, 그렇죠? 시행자 변경 사유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답니다. 46번. 반드시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대의원회가 못하고, 대의원회가 못하고, 총회만이 할 수 있는. 원래 이 대의원회는요,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게 대의원회거든요. 근데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게 대의원인데 대의원이 못해. 총회만 해야 돼. 그래서 정계환씨를 해임합니다. 정계환씨를 해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정관 변경, 개발 계획, 수립 변경. 이 정관 수립이 아니에요. 정관 작성이 아니라 변경만 나와요. 여기서는. 예. 환지 계획 작성. 환지 계획 작성. 해산 합병. 임원 선임. 조심해야 되는 임원은 3명 있잖아.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 선임으로 외워놨는데 조합장 선임, 이사 선임, 감사 선임 하면 앞에 자가 다르다고 틀려. 조심. 그러면 이 중에 정답이 뭔가? 그래서 정답은 5번. 예. 그래서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사항. 그렇죠? 예. 합병 해산은 총회만이 하는 거지만 청산금 징수 교부를 완료해서 해산할 때는요. 요거는 대의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의원에서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이제 이 조합은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이라고. 공법상 법인이죠. 그러면 우리 법인은 언제 죽냐면 해산할 때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법인이 이제 죽을 때 보통 돈을 다 갖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 죽을 때는 대신 대의원에 갈 수 있죠. 그렇죠? 47번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역할,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틀린 거 찾기. 5번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당해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죠.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옛날 규정이 조성 원가였습니다. 5번 틀렸고 1번 조성 토지 등을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 3군 업체만 공급 조건, 도로 뚫는다는 조건으로 이 조성 토지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토지 공급은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등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거 외워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와 공장 용지는 제비뽑기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외워야 돼. 48번 문제가 토지 상환 채권이 나왔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원래는 우리 수용 보상금을 현금으로 줘야 되지만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고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대신 주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다. 그러면 틀린 거 찾기 3번을 보시면요. 지방공사, 공공시행자네.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X. 민간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파산의 우려에 따라서 지급보증을 받는 겁니다. 3번 틀렸고 1번 토지상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양도성이 있다. 시험에 나왔죠? 2번 발행 규모는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분양토지나 분양건축 2분의 초과할 수 없다. 3번 시행자는 토지 상한 채권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토지 상한 채권의 이율은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한다. 또 알아두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상환자가 나오면 무슨 증권? 기명증권이다. 5번 성명과 주소를 토지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49번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기죠. 이 가장 짤 왜 썼냐 그러면요. 교수님들이 습관이 있어요. 습관. 가장 틀린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요. 예전에 중개사 시험 냈는데요. 가장 틀린 것은 그랬는데 틀린 게 2개였어요. 그게 2개였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복수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법원까지 가서 소송까지 갔는데 판사님이 보니까 가장 틀린 것은 돼 있거든. 가장이란 뭐냐? 틀린 것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더 틀린 걸 찾으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해당 과목을 출제하시는 다른 교수님들한테 의견서를 보내는 거야. 이 중에서 뭐가 더 가장 틀렸냐. 그랬을 때 교수님들은 어느 교수님이 냈는지를 확인해봐.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친하면은 둘 다 틀린 것이 맞는데 그래도 이게 더 틀렸다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 그 교수님 앞으로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가장 옳은 것은 가장 틀린 것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습관적으로 가장 틀린 것은 가장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쓰신 게 이거라서 내가 써놨지 그냥 뭐 가장 틀린 거 가장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네. 4번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은 1년 내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1년 내가 아니죠.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지. 4번 틀렸고 1번 모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등의 사용을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치법을 준용하는 게 원칙이고 3번 너무나 많이 나왔죠?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민간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과 같죠? 예. 근데 조합은 왜 제외하는가? 조합은 토지를 다 가지고 있어. 50번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환지 계획 작성했을 때는 누구한테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인가받고 변경할 때도 다시 인가받는 게 원칙이다. 2번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종전에 낡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이사 간대. 환지 대상에서 제외. 손바닥만한 땅 갖고 있어. 과소 토지야. 환지 대상에서 제외. 그 환지 처분 후에 청산금을 교부한다. 저 비행기표 끊어놨는데 이민 가려고.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죠. 3번 환지계획 인가에 관해서는 공고해라. 환지계획 인가는 공고 절차가 없어요. 왜? 환지계획 인가 받았다고 해서 공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만 효력이 미치는 공고는. 환지계획 내용에 의하지 이거는 판례고 아주 유명한 거예요. 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않거나 환지계획이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환지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절대 아주 유명한 겁니다. 환지계획에는 이 사람이 환지 받을 사람이 아니었거든. 환지 처분을 환지 주면 안 돼. 4번 무효입니다. 이거 무조건.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감정평가 등의 평가를 거쳐야 된다. 왜 평가가 먼저예요? 심의가 먼저예요? 평가가 먼저, 심의가 먼저야. 평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에 앞서 평가.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지? 안 본 것처럼. 네. 92페이지에 9번. 요약지 92페이지에 9번. 조성토지 가격평가.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평가를 먼저 하고 심의를 나중에 하는 거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시험에는 많이 나왔어요. 도시개발법 출제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토지평가협의회 위원들이 많아요. 자기와 관련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그래서 그거 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을 보면 되죠? 51번. 자, 51번에 입체환지가 나와 있죠. 예. 입체환지. 종전 토지 대신에 원래 환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줄 환지가 부족해.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와 엔드 토지 공유 지분을 대신 주는 걸 말합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종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요. 입체환지를 받은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에 각각 설정된 겁니다. 그렇죠? 각각 설정된 겁니다. 1번 틀렸고. 입체환지는 종전 토지에 가름해서 건축물의 일부와인데 옛날 기출문제 또는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치사해. 그렇죠? 네. 토지 공유 지분 교부를 내용으로 하고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입니다. 신청. 옛날에는 동의를 받으라 했지만 이제는 신청입니다. 입체환지를 할 수 있는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 다 입체환지 할 수 있어요. 입체환지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52번 환지 예정지. 그래서 환지 처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시로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게 환지 예정지 지정입니다.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4번.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의해서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소송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라. 그래서 이게 소송물이란 단어가 어렵죠. 소송의 물건이란 뜻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란 뜻이에요. 이게 물건 할 때 물자거든요.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란 뜻이에요. 소송물은 이런 물건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 네. 소송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민사집행법에 나. 그래서 소송물 좋게 쓰지. 응? 왜냐 그러면 환지 처분이 주된 행위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종된 행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하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독립된 행정 처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종된 행위에 문제가 생기면 주된 행위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지만 이건 독립적 행정 처분이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이 유명한 판례지. 하나 써놓은 거죠. 4번 틀렸고 1번 민간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리고 통지하고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킵니다. 왜? 민간 시행자, 건설회사 봐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좋은 땅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부정의 우려가 있어. 어떻게? 만천하에게, 일반에게 공람시켜줘.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만 지정해야 돼요. 얘는 지금 못합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임의적 처분. 환지 예정지 지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이 있을 때는요. 그자들이 환지 예정지로 따라가서 쓸 위치도 아울러 지정해 줘야 됩니다. 5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는요. 채비지,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파는 땅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팔면 좋아.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53번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시행자는 채비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취득하는 날은 환지 공고일 다음 날이다. 1번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한다.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지역권 위에 도로가 뚫렸다. 행사할 이익이 없지.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경상북도 상주에 살았어요. 완전히 시골입니다. 전기가 내가 어렸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내가 전기 들어오는 거 보고 서울 올라왔어요. 하루에 4시간 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쪽 동네 중에요. 낙동강 지류가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가 저희 할아버님 댁이고요. 예, 할아버님은 지주였습니다. 예, 집 할아버님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서로 다 인사를 결심해 봤더니요. 다 박씨야. 온 천지가 다 박씨야.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8남매였어. 우리 아버님이 10남매야. 다 동네에 있어. 예.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누구네 집에서요.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길로 나올 때. 그 지름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도 저쪽 땅을 그냥 밟고 다녀, 그냥 이렇게 밟고 다니, 그 집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도 어렸을 때, 한 8살 때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가 보다 했어. 예. 그러다가 이제 법대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 물권법을 공부한 다음에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 길을 걷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려.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시. 와, 소리 들리는 거야. 막. 예. 이게 교육의 효과야. 아, 이게 계속되고 표현된 통행시. 근데 그쪽으로 도로가 뚫려버렸어요. 그쪽으로. 토지가 수용되고 도로에 뚫렸어요. 그때 수용 보상을 많이 받았어야 된. 그때는 아직 제가 학력이 낮아서 보상을 안 배웠어. 법대에서. 학력이 낮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없어지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 생각이 나, 항상. 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구는 소멸했어. 예. 그러면 소멸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해. 그래, 보면은 다 그게 다 법적에서 다 있었는데, 예. 그때는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했다니까. 예. 그래서 그 박동강 위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다리가 부실했거든요. 이건 공공시설의 하자거든. 이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 금이 간 데서 발 끼어가지고 발가락 다치고 그랬으면, 지금 같았으면은 바로 공공시설 설치 하자로 인해 가지고요, 시청에다가 바로, 예, 어, 손,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랬을 텐데, 그때는 아직 법대 입학하기 전이라서, 8살이라서. 배운 게 없었다, 배운 게. 자, 그래서 지금 1번 지문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재판상 처분은 판지로 옮겨오지 않는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라도 경제적 처분, 압류, 가압류 다 경제적 처분입니다. 이때는 종전 토지를 압류하면요, 압류의 효과는 판지에 미친다. 그렇죠? 청산금은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예. 54번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우리 교수님께서도 습관을 냈습니다. 문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가장 틀린 것은 4번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요, 조례로 정합니다. 그렇죠? 이율은 조례 정한다.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사무는 지자체 사무예요.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사무는 지자체 사무입니다. 지자체 사무. 그러면 지자체 사무는요, 최종적인 감독권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구체적인 것은 다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지자체장은 1번부터, 지자체장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시도시설로 나온 적도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이번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는요, 지자체 사무의 최종적인 감독권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소멸시효 원금은 2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원금은 5년, 이자 2년. 10번 이상 시험 나왔습니다. 영자 친구 이자, 영자가 이자 부를 때 이자 2년, 2년. 그 다음에 5번 상환기간 5년에서 10년까지 조례로 정합니다. 55번 도시개발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4번 옳은 거 나옵니다. 자, 우리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 원형지 세 글자, 원은 1이란 뜻이다. 3분의 1. 원형지 문제 정답의 절반이 3분의 1이었다. 자, 1번 준공검사 전에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예외가 있죠. 원칙은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 허가 받으면 돼. 지정권자한테. 단 채비지는 제외. 채비지는 이거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쓰는 거야. 아니 돈 주고 샀는데 못 쓰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 20년. 안 되죠. 안 팔리지. 이번 도시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하냐, 서로 떨어지냐 아니지. 인접한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분할했을 때는 분할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고요. 개발계획 공모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로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10년 범위 안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지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 매각 못하는 게 원칙. 그래서 지금 5번을 보시면은요. 보시면 원칙이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는 매각 못한다. 근데 이주용 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매각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요 10년 이내라도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도시개발법을 또 풀어봤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56번 정비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